번째 질문. 저는 어떤 사람을 만나야 할까요? 부족한 기운을 보완해주는 궁합이 가장 좋을까요? 뭐 이런 질문을 해주셨어요. 어떤 사람을 만나야 돼? 이거 정말 많은 질문입니다. 제가 무물보를 하면 뭐 좋은 상대방 뭐 이 얘기는 거의 뭐 매번 나오는 얘기죠. 근데 사주에서 말하는 이 궁합이라는 개념은 사실 정교한 이론 체계로 자리 잡고 있지는 않아요. 특히 부족한 기운을 타인을 통해서 채운다라는 개념 자체가 현실적으로 성립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이게 팩트예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사주에 물이 없어요. 물을 많이 먹으면 좋을까요? 뭐 수영을 아침에 다니면 좋을까요? 뭐 이런 질문으로 저를 고문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하도 제가 이제 그런 질문을 하지 말라고 하니까 근데 뭐 누가 그런 말을 해요. 뭐 궁합은 뭐 이런 방식으로 나를 뭐 자연스럽게 채울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나요?를 약간 뭐 이렇게 남의 말을 빌리는 것처럼도 많이 물어보신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부족한 것을 채울 수는 없다. 왜냐면 사람은 자기 감정을 내 몸에 제대로 담아내기도 어려운 존재야.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기쁠 때 온전히 그 기쁨을 스스로 표현할 수 있는 사람들인가, 또는 내가 슬픈데 온전히 그 슬픔을 내 몸으로 표현할 수 있는 사람들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사실은 사람들이 솔직하게 무언가를 표현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 이게 어떤 감정 상태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사실은 나라는 사람의 어떤 감정이나 이런 영혼 같은 것도 육체에 온전히 담아서 싱크가 100% 맞는 사람 자체가 없죠. 근데 어떻게 남을 담냐고, 기본적으로. 그래서 상대방을 이해하고 균형을 이루고 서로 보완을 한다라는 개념 자체가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궁합을 볼 때 그 사람이 어떻냐라는 것은 별로 보지 않아요. 상대가 어떻냐라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먼저 봐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면 나는 결국 어떤 구조를 갖춘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가라는 어떤 그런 것들은 이 틀 안에 기본적으로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맞다 안 맞다라는 개념을 상대한테서 이 사람이 맞나요? 아니야? 그럼 또 저 사람이 맞나요? 이런 개념은 아니라는 거예요. 나라는 사주가 있으면 기본적으로 내가 싱크가 맞는 이 틀이 정해져 있어요. 거의 대체로. 근데 이제 이것도 조금 사주적으로 접근하면 조금 난이도가 있어서 이거 좀 쉽게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상대가 좋은 사주냐를 물어보는 분들이 진짜 많은데 상대가 좋은 사람이냐라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랑 함께 있을 때 내가 어떤 모습으로 존재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을 일단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 단계 더 들어가고 싶다면 그러면은 진정한 나의 모습을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 감정을 온전하게 혼자 있을 때 표현을 잘 못해요, 사람이라는 존재가. 근데 내가 어떤 사람 옆에 가면 평소에 내가 표현하지 않았던 나의 모습이 드러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솔직하게 표현하게 되고, 여러분들도 갑자기 저랑 이야기하다 보면은 막 평소에 안 하던 쌍욕 막 하고 막 이상한 막 험담, 무슨 막 19금 토크 이런 거 평소에 안 하는 본래 모습들이 드러나잖아요. 뭔가 나의 숨겨진 하지만 내면의 진정한 모습이 드러나는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잘 맞는 거야. 사주적인 개념을 제가 그냥 풀어서 설명드린 거예요. 요 결이 나한테 잘 맞는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이 개념으로 보셔야 돼요, 사주를 보실 때. 그래서 근데 이거는 볼 때 두 가지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 사주에는 원국으로 나를 판단하는 포인트가 하나가 있고, 어떤 시기에 어떤 환경에서 어떤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을 만났는가에 따라서 이 서로 간의 관계에 대한 정의가 대단히 달라지게 돼요. 사주적으로 보면 대체로 구조적인 측면을 보자면 내 취약한 부분을 반영하는 사람을 끌어당기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부족한 기운을 메꾸기보다는 나에 대한 어떤 구조적인 형태를 더 선명하게 드러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또 예시를 들어 드릴게요. 초보자 분들이 많으실 거라, 이런 컨텐츠는. 이를테면 내가 도둑이에요. 근데 경찰을 만나서 어떤 사랑을 나누면 밸런스가 굉장히 맞죠. 도둑과 경찰, 이런 어떤 관계처럼 보이니까. 근데 보통 이런 구조로 만나는 게 아니고 감옥 같은 막 수감 생활 중에서 나랑 짝이 잘 맞는 강도를 같이 만나서 나는 도둑질하고 쟤는 강도질하고 그래서 거대한 어떤 갱스터가 되는 어떤 범죄자라는 결 자체가 완성이 되는 이 컨셉의 완성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게 일반적이지, 이 균형을 맞추지 않아요. 도둑과 경찰이 맞추지 않아. 그러니까 뭐 내가 붕어빵의 어떤 팥인데 우유랑 만날 일은 없어. 이 내가 어떤 붕어빵에 있는 이 팥이면 이걸 둘러싸고 있는
밀가루 같은 애들이랑 만나게 돼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완성체라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이 밸런스 있는 한상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자, 이거를 이제 사주적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개념을 머릿속에 넣고. 그러면 사주에서 아까 제가 재관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재성이 재생관을 잘하면 재생관이 잘 안 되는 조금 부족한 상대를 만나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재생관을 나는 잘하고 있어. 근데 이 친구는 재관이 좀 부족해. 그러면은 만나면은 컨셉이 재관 커플처럼 딱 맞는 거예요. 그냥 도둑 커플처럼 돼. 물론 재관이 도둑이라는 게 아니라 이 재관이라는 컨셉의 완성이 된다는 겁니다, 개념이. 근데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거 모르시는 분들은. 원래 관이라는 애는 재로서 생을 받아서 완성이라는 게 아니라 그건 과정인 거고, 사실은 관이 정인을 만나서 관인상생의 합을 이루는 게 이상적인 모습인 거예요. 근데 이게 경찰과 도둑이에요. 근데 이런 단계의 만남이 성사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막상 만난다고 하더라도 이게 뭐 커플로 이어지거나 결혼까지 이어지거나 하기가 쉽지가 않아. 이게 이해되세요? 이 부분. 그러니까 이상적인 구조적인 만남보다는 서로가 뭔가 부족한 사람과 조금 더 되는 사람이 만나가지고 하나의 완성체 정도를 만드는 게 거의 대부분의 커플의 모습이에요, 사주적으로 보면. 이해되세요? 여러분들이 커플들의 사주들을 봐보시면은 제 얘기가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사주를 이제 구조적인 측면을 떠나서 감정적인 어떤 모습을 보면,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한테 막 끌려. 그리고 내가 늘 헌신하는 스타일의 사람은 막 감정적으로 의존하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나는 계속 헌신만 하고 다른 사람은 계속 막 이거를 막 감정 쓰레기통을 하는 사람들끼리 만나는 어떤 관계 패턴들이 반복되는 게 훨씬 많다는 뜻이에요. 그게 더 다수예요. 이상적이지 않은 관계가 더 많아요. 근데 물론 모든 관계가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드물지만 서로의 결핍을 알아차리고 이 결핍을 서로 채워가면서 성장을 통해서 더 나은 파트너가 되겠다는 이상적인 분들이 아주 적은 수 정도는 만날 수가 있죠. 대체로 그렇게 만나지를 못해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야 된다, 어떤 구조가 좋다, 이거를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있는데 그 구조를 만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런 어떤 정답에 가까운 커플이 많지가 않다. 그리고 또 지금 방금 제가 육신과 격에 대한 얘기만 얘기를 해서 이 육신과 격으로는 잘 맞는데, 우리가 사주를 육신 격 갖고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오행이나 조우적으로는 서로 어긋날 수도 있는 거고, 일간이나 뭐 배우자 궁의 기준으로 봤을 때 어긋나는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다 맞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무언가를 맞추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일단 알아야 된다. 나의 온전한 컨셉을 완성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이 일단 1차예요, 1차. 그래서 나라는 사람을 명확하게 알고 이 특징들을 정확하게 알고 나의 한계는 어디고 능력은 어디에 있는가까지를 알아야 적어도 나라는 사람의 욕망과 감정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그때서야 궁합을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관인상생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 내가 누구를 품을 수도 없는 사람인데 나는 예를 들어서 재생관만 되는데 나는 인성녀를 만나고 싶어, 관인상생녀 만나고 싶어, 이렇게 해봤자 만날 수가 없고, 나라는 사람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고 이걸 더 해나가야 되고 막 이런 어떤 고뇌와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있는 상태여야 인성녀의 어법이라든지 가치관을 내가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잘 안 됩니다. 사람이 상생을 해서 더 앞단계로 나아간다는 것은 레벨이, 그러니까 사람의 인격의 수준이 올라갔다라는 건데 대부분 그렇지 않잖아요. 이게 쉽지가 않은 얘기인 겁니다. 이걸 제가 상생에 대한 얘기를 풀어서 이런 방식으로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궁합이라는 게 상대를 통해 완성되는 게 아니라 상대를 통해서 나의 부족함을 깨달아서 내가 성장하는 거지, 상대가 나를 성장시켜 주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좋은 상대를 찾는 것 자체가 방법이 찾아 헤매봤자 못 찾아. 왜냐면 그 방법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서 진정한 나라는 사람, 그 다음에 나라는 사람의 부족한 부분, 인격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가, 그 정도 뎁스를 들어가야 그때서야 생을 논할 수가 있다. 그때서야 경찰을 만나서 스스로 어떤 자수해서 감옥에 들어갈 수가 있다. 대부분 감옥에 안 가려고 막 도망 다니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